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로는 아마 844페이지 17장의 7b 카르복실산과 그 다음에 아마이드의 환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데하이드나 키톤을 리덕션을 시켜봤고 에스테르도 리덕션을 시켜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알데하이드나 그 다음에 그 키톤을 좀 더 카이랄하게 리덕션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리덕션이 일어나는지 NADH 또는 NADPH를 가지고 한다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스테르에서 끝까지 산화를 시키지 않고 환원을 시키지 않고 한 번만 딱 환원을 시키면은 리덕션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LAH나 이런 가지고는 안 되고 다이발레이츠라든지 다른 고유사한 시약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알데하이드에 가서 딱 멈추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타픽을 이야기해 준 대로 카르복실릭 애시드에서 이와 같은 애시드를 리덕션 시켜주면은 어떻게 될까?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르복실 애시드를 리덕션 시켜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에스테르를 반응시키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보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리덕션 하더라도 첫 번째 생기는 것은 여기서 뭐가 되겠나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생기게 되는 것은 한 번을 H-한 번이 들어가주게 되면은 이게 되는 것이고 다시 여기에서 H-를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에스테르처럼 같은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아마이드를 리덕션을 시켜주면은 어떻게 될까? 이 아마이드를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카르보닐이 없어지는 이와 같은 아민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좀 얻어지는가가 조금 이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OH라든지 이런 것은 OR이라든지 이런 것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NH2는 떨어져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이유죠. 리빙 그룹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리빙 그룹이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 이와 같은 아민이 여기서는 남아있는지를 한번 메커니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카르보닐 리덕션을 해주게 되면은 H-가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왜?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이와 같은 아마이드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 이런 경우는 이것이 뭐로 들어갔나요? 이것은 하나의 뉴클레오 파일이 되는 거죠. 뉴클레오 파일로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H-가 어떤 형태로 결과적으로는 베이스 형태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요 H-가 뭘 잡나? H를 잡아가지고 뭘로 되면서 H2 가스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 베이스로서 H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보닐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H2가.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리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 형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이민 형태의 화합물이 되죠. 이민 형태.
이민이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O-가 있고, 이번에는 O-가 또 있으니까 여기에서 항상 여기는 뭐가 있나요? 지금 비어있는 교도함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요 O-의 전자를 주고 싶어 하고 여기는 전자를 받고 싶어 하니까 이와 같이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O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O에는 전자가 줬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 여기는 알루미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다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NH 돼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되니까 하나 남아있던 또 있는 여기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서 이번에는 요 H-가 이제는 뭐가 되나? 이제는 여기에서 요렇게 치는 거죠. 뭐로서? 뉴클레오파일로서 이쪽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쪽으로 열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서 여기 H가 떼어갔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뭐가 되나? 알루미늄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이와 같은 AlH3가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O하고 이쪽이 알루미늄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전자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끊어주게 되죠. 끊어주게 되면서 또 다른 이와 같은 이민폼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물론 요거는 이제 떨어져 나가버렸죠. 물의 수용액 속으로 일단 떨어져 나간 상태고, 요 같은 이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민에서 다시 뭐가 되나?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서 한 번 더 여기에서 뉴클로파일로 써준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뉴클로파일로 밀어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H가 어디에서 뉴클로파일로 두 번 써있나? 첫 번째 H가 떨어진 것은 여기에 있는 H는 베이스로서 이것을 하나를 잘라줘가지고 수소로서 빠져나갔고, 수소 가스로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요 단계에서 뉴클로파일로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나? H가 한 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H가 되죠. 요 H가 돼가지고 있는데 또 이것이 이민 타입이니까 한 번 더 H-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H-가 한 개, 두 개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것이고, NH-가 되니까 NH-가 뭐로 잡나요? 여기에서 요 H를, 물에서 H를 잡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H가 한 번, 두 번 들어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민이 되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아마이드에서 그 다음에 아민으로 되는 반응, 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OH가 되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비교해서 해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그냥 이것은 H-가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또 치고 그 다음에 칠 데가 없으니까 반응이 끝 되는 것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뭐가 되나? 두 번을 쳤어.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이드에서 아민으로 되는 경우도 두 번은 치지만은
방법이 요 두 번을 치는 방법은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지게 되죠. 첫 번째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H-가 베이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아민에 있는 H를 하나 떼내는 거죠. 아민의 H는 떼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암모니아를 베이스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애시드라고 하느냐? 암모니아를 당연하게 베이스라고 하죠. 애시드라고 하는 것은 H가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걸 애시드라고 하고, 암모니아는 H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H가 떨어지지 않는 암모니아에서 H를 떼내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H-는 또 뭐가 되나요? 그와 같은 H를 떼낼 수 있는 강한 염기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거죠. H-가. 요 아민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를 떼내고 전자를 밀어주면서 이와 같은 이민 형태의 타입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가 H-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줘 가지고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민 형태에다가 H-를 이제는 뭐가 되나? 한 번은 베이스로서 쓴 거고, 한 번, 두 번은 뉴클로파일로서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아민을 만들어 주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에스테르에서 리덕션 시켜가지고 프라이머리 알코올이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마이드에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써가지고 이와 같은 아민이 되는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어떻게 가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근거가 되는 메커니즘이 이게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되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리덕션 하는 것은 일반적인 카르보닐 리덕션 개념이 되지만은, 아마이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가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1차 아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하이드라이드 리듀싱 에이전트로서는 이와 같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나 이와 같은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나 이와 같은 터시리 부틸 타입의 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소부틸 타입의 화합물, 즉 다이발 H라든지 이와 같은 화합물들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기별로 구분을 해준다면은 이와 같은 LAH는 상당히 스트롱한 리듀싱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비해서는 좀 더 마일드한 리듀싱 에이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LAH는 뭐가 되나요? 알데하이드를 알코올을, 키톤을 알코올로, 그 다음에 애시드를 알코올로, 그 다음에 에스테르를 알코올로, 그 다음에 애시드 할라이드를 알코올로, 그 다음에 아마이드를 아민으로 리덕션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들은 다 같은 형태로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반응 메커니즘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는 주로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알데하이드를 다시 알코올로 리덕션 할 때, 아니면은 이와 같은 키톤을 알코올로 리덕션 할 때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와 같은 시약은 아실 할라이드를 알데하이드로 만들어줄 때, 아니면 이와 같은 다이발은 이와 같이 시고와 톡신을 합성할 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에스테르를 알데하이드로 반응을 시키는데 용이하게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리덕션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데이션 쪽으로 넘어가 보게 됩니다. 물론 알코올을 옥시데이션 시켜줘 가지고 알데하이드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알데하이드를 한 번 더 옥시데이션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가 되나? 알코올에서 옥시데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알데하이드를 한 번 더 옥시데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애시드로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알코올에서
어떻게 옥시데이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로 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알데하이드를 한 번 더 옥시데이션 시켜주려고 하면은 메커니즘적으로 막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있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고, 근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주게 되는 것이죠. 메커니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은, 자, 이런 상황으로 그려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잡으면은 여기까지는 되죠. 자, 여기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H가 여기 있는 H든지 여기 있는 H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다음 반응이 뭐냐 하면은 물을 써줘도 되고 또는 다른 베이스를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그럼 요 베이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요 H를 잡습니다. sp3 H인데요. 맞죠?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죽어도 안 떨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요 탄소는 여기에 있는 H는 여기에 뭐가 있나요? 요 탄소 다음에 O가 있죠. 요 탄소 다음에 메탈이 있죠. 크롬. 그 다음에 요 탄소 다음에 O가 있죠. 뭐가 전자를 빡 당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톡 해도 이것은 끊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베이스를 안 쓰고 트라이에슬 아민이라든지 이런 베이스를 안 쓰고 물만 써줘도 반응이 갈 수가 있어요. 물은 힘이 약하죠. 그런데도 이 H를 떼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겠나? 여기서 H를 하나 요리 잡고 여기 카르보니를 쪽으로 이중결합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크롬 쪽으로 전자를 밀어넣어주고 이것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생성물이 뭐가 되나요? 생성물이 알데하이드로 됐죠. 뭐가 됐나? 이와 같은 알코올이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로 됩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자, 이렇게 본다면은 CR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O 마이너스 OH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나? 산화수가 요 CR의 산화수가 플러스 4죠. 이 산화수는 뭐가 되나? 플러스 6죠. 그럼 뭐가 되나? 산화수가 감소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는 리덕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뭐가 되나? 산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의 산화제가 되는 거죠. 산화제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롬에서 이제 본다면은 크롬에서 크롬 CrO3를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크롬이 유가에서 사가로 본인은 환원이 되면서 그 다음에 알코올을 산화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코올을 다시 알데하이드를 다시 이번에는 산화시켜 준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알데하이드를 다시 산화시켜 준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죠? 왜? 수없이 많은 반응을 뭐가 되나? 알코올에서 알데하이드로 산화시켜주고 알데하이드로 다시 산화시켜주게 되면은 애시드로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애시드로 리덕션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은 이게 되죠.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코올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알데하이드에서는 이걸 뭘 해줘요? 이와 같은 OH가 있어야 전자를 밀어줄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알데하이드라. 그런데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면은 애시드가 된대. 쉽지가 않죠. 지금 이 반응들은 모두가 다 알데하이드를 다시 애시드로 산화시키는 과정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살펴보다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알데하이드가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이 아닌데도 어떻게 반응해? 왜 메커니즘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데하이드를 CrO3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인 알데하이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이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른 강산화제 CrO3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강한 포타시움 퍼망가네트도 되겠네. 이와 같은 것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다가 이게.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은 톡식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마일드한 것을 사용을 해서 카르복실레 애시드로 가는 반응인데 이 반응은 실버 옥사이드를 반응을 시켜주지만은 반응을 시키고 나면 뭐가 떨어져 나오나요? 실버가 떨어져 나와. 플라스틱 안에서. 근데 플라스틱 안에서 실버가 떨어져 나오면 뭐가 되나? 유리에 코팅이 작대. 어떻게 되나? 하얗게 되니까 거울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가지고 실버가 은이지요. 그래서 은거울 반응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실버 미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반응이 가는지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알데하이드에서 그 다음에 실복사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와 같이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실버를 메탈로 뽑아내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톨렌스 반응 아니면 톨렌스 시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요 앞 슬라이드에서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CrO3를 넣으면 반응이 되는데 반응되는 메커니즘을 찾기가 어렵다. 그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반응은 갑니다. 반응은 가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가 있었나요? CR 그 다음에 O CrO에서 보면은 이렇게 전자를 밀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안쪽에 이렇게 되든지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CrO 여기에서
분명히 반응은 가는데 뭐가 되나? 이와 같이 전자를 밀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지금 이게 안 돼서 메커니즘 우리가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이 요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 상태가 다른 뭐 물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상태가 요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물이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뭘 알 수가 있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하나 되죠. 결과적으로는 알데하이드가 뭐하고 알데하이드가 직접 CrO3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데하이드가 먼저 물하고 반응을 해서 이와 같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젠다이오를 그러니까 요 탄소에 같은 탄소에 OH가 있고 같은 탄소에 있는 이와 같은 젠다이올 형태의 화합물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죠?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알코올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 알코올에서 CrO3하고 반응을 하면은 나중에 뭐가 되나요? 이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서 여기 되겠죠?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되나요? 자, 여기에서 요 O에서 전자를 크롬 쪽으로 밀어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베이스가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는 물이 되겠죠. 베이스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지는 것이 R에 H가 하나 없어졌죠. 카르보닐에 그 다음에 OH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COOH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알데하이드에서는 직접 반응이 못 가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그쪽에 있는 수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크롬하고 빨리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됐죠? 자, 알데하이드에서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로 옥시데이션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가 다시 애시드로 가는 옥시데이션 그것은 OH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나 아주 짧은 순간에 생겨주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한 탄소에 OH, OH 두 개가 있는 화합물로 바뀌게 되는 게 여기서 물을 빼버리게 되면 알데하이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물하고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다시 여기서 옥시데이션이 똑같은 알코올에서 일어났던 옥시데이션이 동일하게 일어나서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톨렌스는 알데하이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알데하이드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반응을 개발하게 된 거죠. 자, 여기다가 실복사이드를 집어넣고 아모늄 하이드록사이드하고 물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것이 이와 같은 카르복실 애시드로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버로, 거울로, 즉 뭐죠? 은으로 그냥 섭취되는 거죠. 떨어져 나오는데 그때의 은이 결과적으로는 유리에 코팅이 돼가지고 거울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은거울 반응을 톨렌스 시약을 가지고 은거울 반응을 하니까 또 펠링이라고 하는 사람 뭐가 되나? 좀 더 비싼 실버보다는 이와 같은 카파를 썼을 때도 카파를 써도 뭐로 알데하이드를 애시드로 산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펠링 리어전트가 되고, 베네딕트라고 하는 또 그룹에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는 똑같은 카파지만은 여기서는 소듐 타이트레이트를 써서 했고, 여기서는 소듐 사이트레이트를 써도 반응이 된다.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나? 이것은 베네딕트 리어전트, 우리가 펠링 리어전트, 톨렌스 리어전트. 우리가 그냥 어떤 알데하이드를 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시약으로서 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톨렌스 시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를 애시드로 산화시키는 반응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톨렌스 시약을 가지고 알데하이드가 뭐로 되나요? 알데하이드가 이와 같은 되고, 이것이 실버가 떨어져 나오죠. 근데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어려운 반응 중에 하나가 옥시데이션입니다. 리덕션은 우리가 뭐가 되나 H-가 딱딱 가는 길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옥시데이션은 반응은 잘 일어나는데 반응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산화 반응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데하이드가 애시드로 잘 산화가 돼. 그런데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옥시데이션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반응 메커니즘이 옥시데이션, 산화 반응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반응은 잘 가는데 그 반응 메커니즘을 적으시오 하면은 찾아서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상당히 어려운 게 옥시데이션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뭐 100%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추측 끝에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실버를 쓴다는 이야기는 실버가 일가짜리를 쓰는 거잖아요. 암모니아가 두 개 있는 실버, 암모늄 AgNH3 화합물을 쓰는데 그때에 뭐가 되나요? 여기가 이 자체가 Ag1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거기에서 된다면은 요 전자를, 여기에 있는 전자가 있으니까 파이 결합이 있는 전자를 하나를 밀어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전자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하나씩은 가지고 하고, 여기 결합 전자가 두 개니까 여기 하나는 남아있고 여기는 전자를 줬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나? Ag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실버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쪽으로 OH-가
들어가죠. 여기 뭐가 되나? OH-를 사용을 했죠. OH-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R 그룹, 한쪽은 OH, 한쪽은 H. 여기는 뭐가 되나? O 레디칼이 있는, 전자가 한 개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수소가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수소가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가고 대신 여기가 C가 전자가 없는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에 다시 OH-가 전자를 주면서 뭘 떼내나요? 여기에 있는 H를 하나 떼내는 거죠. 이렇게 떼내.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O-. 자, O-가 한쪽은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전자가 한 개가 있는 레디칼 상태로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를 하나를 떼내줍니다. 떼내주면은 전자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어디 있나요? Ag 플러스밖에 없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를,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를 떼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나?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는 뭐가 되나? 플러스가 됐죠. 플러스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되는 것이고, 원래 OH는 붙어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애시드로 되는 것이고, 애시드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애시드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뭘 썼나요? NaOH를 가지고 썼죠. 그럼 이 NaOH가 뭘로 하나? 여기에 있는 NaOH가 여기 있는 H를 이렇게 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옥시데이션이 뭐가 되나요? 알데하이드가 확실하게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로 애시드로 옥시데이션이 된다. 이것은 수없이 많이 우리가 이렇게는 잘 알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쉽게 줘야 되니까 그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 봐서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반응을 시키고 나면은 반응을 시키기 전이고 이것을 반응을 시키고 나면 이와 같이 거울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뭐가 되나? 큰데 하게 되면 거울이 더 크게 되는 이런 반응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은 이와 같은 OH-를 카르보닐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뉴클레오파일로서 집어넣고 전자는 그럼 이동이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이 OH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여기는 O-가 됐죠. 이 O-가 뭐가 되나? 실버 암모늄, 그죠? 아세테이트 있는 요 Ag 위에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두 개 있는 요 플러스 형태로 들어가서 이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나? 여기서 Ag라고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 Ag 플러스하고 됐죠? 그럼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는 거죠. 이쪽으로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자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여기가 되나요? 한 번인데 플러스, 그죠?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좀 애매하네, 그죠? 요 단계가 어쨌든 여기에서 이걸 하나를 해주게 되면 실버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OH-가 한 번 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H가 닿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O, 여기가 O, AG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상당히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떨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실버로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반응하면 뭐가 되나? 물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온 암모니아가 H를 떼면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것이고 다시 뭐가 되나? 여기에 암모늄 솔트가 붙으면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어쨌든 뭐가 되나? 여기서 이와 같은 상태는 이것이 옥시데이션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이 됐을 때는 이와 같은 실버가 빠져나오니까 이와 같은 은거울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톨렌스 시약을 가지고 하면은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가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어? 슈가를 가지고 있어. 슈가는 다 마지막에는 알데하이드가 있는 거죠. 슈가를 가지고 있는데 카보하이드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전체적인 구조는 모르지만 알데하이드 화합물인지 아닌지는 뭐가 되나 톨렌스 시약을 집어 넣어줘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가 되나 그것은 100% 뭐가 되나 알데하이드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뭐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지만은 가장 좀 정확한 반응을 정리한 것은 이기라고 보면 됩니다. 알데하이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뭐 이거는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물 붙이는 것도 가능하죠. 물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떨어져 나간 여기가 하나 쳤을 때 여기가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가 암모니아가 하나 떨어져 나가죠.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간 것이 H를 뽑아냅니다. H를 뽑아내.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다시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있는 그룹 쪽으로 실버 HAG 플러스 쪽으로 전자를 밀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가 다시 H를 하나 떼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어떤 그룹 R 아니면 아로마틱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가 있고 여기도 O, 여기도 O.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되나? AG, NH3, 2. 여기도 AG, NH3, 2. 어느 것이 떨어져 나가도 괜찮지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주게 됩니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주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나요? 전자를 한 개씩 가지고 가는 경우죠. 요 단계는 조금 설명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전자 한 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H를 전자를 하나 주고 여기에 전자는 H 하나 전자는 하나 남아있게 되면은 요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요와 같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이 전자 한 개를 요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요렇게 주고 그 다음 하나는 요렇게 전자 두 개가 끊어져 나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된다.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지금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리덕션의 반응 메커니즘은 그래도 화살표로 꺼가지고 탁탁 이게 뭐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상당히 반응은 잘 가는데 그 반응 메커니즘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뭐가 되나 이것도 100%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세 개를 보여주는 세 개 다 100%가 다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옥시데이션이 되는 것을 설명을 반응이 안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응이 가는데 한 세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버 대신에 뭘 썼다는 거죠. 이와 같은 카파를 써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카파 이가가 산화가 되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것을 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카파 이가가 이와 같은 카플러스 옥사이드 카파 옥사이드가 Q 플러스 옥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색깔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을 시키면 반응이 가면은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까랑게 돼 침전이 생기네요. 붉은색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붉은색이 진행이 되면은 뭐가 되나요? 나오면은 반응이 진행이 되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여기에 있는 이 화합물은 구조는 모르지만은 알데하이드 그룹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카파, 요 색깔이 여느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나? 요 그룹들은 모르지만은 알데하이드는 가지고 있다. 그럼 이와 같은 반응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소듐이 들어가지고 있는 타이트레이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소듐이 빠져나가고 카파 타트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이와 같이 알코올이 아까 이런 게 있었죠. OH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하는 이와 같은 상태. 그 다음에 O-가 이와 같은 카파 타이트레이트하고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H-가 한 번 더 H를 여기에 있는 H를 빼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면서 요게 떨어져 나가고 결과적으로는 물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 요거 물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카파 옥사이드가 빠져나가면서 이와 같이 갈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반응이 여기에서 애시드로 바뀌게 되는 경우죠. 자, 이것은 펠링 테스트를 하는 거고, 펠링 테스트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 리어전트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사이트레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컴플렉스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이런 쪽으로 갈수록 알데하이드 양이 많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은 아까 앞에서 보여준 거와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같은 메커니즘이죠. 거의죠. 같은 메커니즘을 하는데 단지 요 컴플렉스가 아까는 뭐가 되나 타트레이트 컴플렉스고 이것은 사이트레이트 컴플렉스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데하이드를 지금 톨렌스 시약이라든지 펠링 리어전트라든지 베네딕트 리어전트를 가지고 우리가 알데하이드를 그 다음에 뭐를 애시드로 산화시킬 수 있는 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하는 알데하이드를 이와 같이 카르복실릭 애시드로 만들어 줄 때는 이와 같은 존스 옥시데이션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CrO3를 그대로 씁니다. 아시톤 용매 속에서 그 다음에 산을 집어넣어 줘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요 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가 되나 H 플러스 H2O가 있는 거죠. H 플러스 H2O가 있는 거니까 물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물은 뭐가 되나요? 그 물은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GM 요 탄소 같은 탄소에 OH가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요 OH는 우리가 일반적인 CrO3가 옥시데이션 하는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한쪽은 뭐가 되나 이렇게 되고 한쪽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알데하이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중간체를 요 탄소에 OH가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rO3하고 반응을 일반적으로 알코올에서 알데하이드로 가는 것처럼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알데하이드로 가고 싶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알데하이드에서 그 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애시드까지 가고 싶고 그럼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존스 옥시데이션을 써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쉽게 갈 수가 알데하이드에서 애시드로 반응을 시킬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은 반드시 OH가 중간에서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간체고 이거 되면은 CrO3하고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알데하이드를 어떻게 산화시키느냐 이런 고민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오게노메탈릭 리어전트 우리말로 해석을 해주게 되면은 유기 금속 시약. 유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나? 탄소 체인이죠. 탄소 체인에 금속이 붙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그 말이죠. 탄소에 금속이 붙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탄소 체인에 그죠? 리튬이 붙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탄소와 할라이드 사이에 이와 같이 마그네슘이 들어가지고 있다든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카파하고 리튬이 들어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은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뭘 가지고 있나? 금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게노, 그 다음에 메탈, 그래서 오게노 메탈릭 리어전트 아니면 오게노 메탈릭 케미스트리 이런 식으로
유기금속 화학 아니면 유기금속 시약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실리콘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륨이라든지 알루미늄, 타이타늄 뭐 아니면은 HG 이와 같은 다양한 금속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와 같은 리튬,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카파.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어있지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겠나요? 어떤 이야기가? 자, 여기에서 보세요. 리튬, 일반적으로 알킬 할라이드는 탄소에다가 뭐가 되나요? 할라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합물들 알킬 할라이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를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이와 같은 알킬 리튬으로 만들어서 그럼 뭐가 되나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빨리 되나요? 알킬 브로마이드에다가 어떻게 저떻게 해서 거기다가 메탈을 집어넣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냥 유기금속 시약으로 바뀌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을 배우면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 반응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CH3에 Br 이걸 가지고 리튬을 어떻게 저렇게 넣어주게 되면 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CH3에 마이너스에 리튬 이렇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은 자세히 봐보세요. 지금 탄소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탄소가. 자,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면서 여기서 당연하게 뭐가 되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일렉트로파일이라고 해요. 일렉트로파일은 전자를 뭐가 되나?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전자를 받기를 원해. 그럼 뭐가 되나 지금 여기에서는? 전자를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이 탄소는 전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야 전자를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저떻게 해서 금속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유기금속 시약이 만들어졌어. 이게 뭐였나요? 이쪽은 유기물이고 이쪽은 뭐가 되나? 금속이 붙어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거. 그래서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적인 인력이 좀 작아가지고 요 메탈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되나? 폴라리티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게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됐어. 뭐가 차이가 나나요? 여기서는 뭐가 되나? 전자가 부족해. 여기서는 뭐가 되나? 전자가 많이 된 것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 이건 뭐가 되나요? 이것은 핵을 좋아하는 거예요.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뭐로 바뀌었나요? 이와 같은 일렉트로파일이 금속을 쓰면서 유기금속 시약으로 되면서 뭐가 되나? 뉴클로파일에서 성질이 확 바꾸죠. 완전히 됐죠. 위가 아래, 아래가 위로 되듯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유기금속 시약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 자체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일렉트로파일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니까 일렉트로파일이 뭐가 되나?
뉴클리오 파일로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뭐가 되나요? 누가 나한테 전자 좀 줄 수 없어?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되나? 누가 전자가 필요합니까? 내가 전자를 주겠어. 뭐가 되나? 강한 뉴클리오 파일이나 강한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게 전자 좀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전자를 내가 찾아다니면서 전자를 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죠. 리튬만 그렇나요? 카파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뭘 할 수 있나? 이와 같은 일렉트로 파일이 이와 같은 뉴클리오 파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희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리튬으로 오가는 리튬도 될 수도 있고 오가는 마그네슘 리어전트 아니면 요거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특별하게 그리그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리그나드 리어전트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파가 들어가는 경우에 오가는 카파 아니면은 오가나 큐프레이트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게 이와 같은 일렉트로 파일에서 뭐로 바뀌나요? 유기금속 시약이 되면서 뉴클리오 파일, 그 다음에 베이스로 강한 뉴클리오 파일, 그 다음에 강한 베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왜 내가 강하다는 말을 붙이겠나요? 이걸 떼낼 수 있는 네 말. 떼낼 수가 없어요. 왜? pKa 값이 크기 때문에. pKa 값이 50이라는 이야기는 엄청 떼기 어렵다. 거의 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가 되나? C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C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이걸 떼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떼내야 C가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C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이것은 매우 약한 사이지만은 뭐가 되나요? H를 떼내고 C가 마이너스가 되면 매우 강한 뭐가 되나요? 뉴클리오 파일이 되는 것이고 매우 강한 베이스 염기가 되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짝산짝염기 개념에 의해서. 그럼 이건 뭐가 되나? 쓸데가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리튬을 넣어줬어. 그 다음에 오게널 리튬이 만들어졌어. 아니면 여기다가 뭘 하나? 알킬 할라이드가 마그네슘을 집어넣어줬어. 마그네슘 뭐가 되나? 요 알킬 그룹하고 할라이드 사이에 딱 들어가죠. 어떻게 되겠나요?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보세요. 그죠? 마그네슘은 이가에 해당돼. 언제가 가장 행복하나요? 전자 두 개를 줬을 때. 뭐라나? 지금 여기에서 본다면은 CH3에서 본다면은 요 전자 두 개가 여기에 있죠. 그럼 마그네슘에서 전자를 하나 줍니다. 그럼 뭐가 되나? 전자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것은 CH3에 요 원래 C와 Br 사이에서 전자 하나, 그 다음에 뭘 하나? 마그네슘에서 전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C는 마이너스가 딱 되버렸죠. 그 다음에 Br은 여기에서 하나 받은 거 하나 있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마그네슘에서 하나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나? 마그네슘이 그래가지고 플러스 이와 같은 것이 그리나드 리어전트인데 뭐가 되나? 이것도 일렉트로 파일에서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뉴클리오 파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을 시킬 때에
지금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요 부분이 뭐가 되나요? 요것은 용매라. 솔번트인데 이거는 있어라. 이거하고 뭐가 되나? CH3OH하고의 차이점은 이것은 다이에셀이스 아니면 다이메슬이스가 되지만은 차이점은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OH가 없지요. 여기는 이와 같은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여기에 이너시아를 써주는 이유가 이게 만들고 나면은 뭐가 되나요? 이게 만들고 나면은 강한 베이스, 강한 뉴클리어 파일이 되는데 강한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나? 요 H만 있더라도 잡아와 버리게 되죠. 그럼 뭐가 되나? 실컷 이거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거하고 반응을 한다면 뭐가 되나? 이거하고 그 다음에 CH3OH하고 반응을 한다면 뭐가 되는 건 CH 포 날라가 버리고 뭐가 되나요? 끝이나. 끝이죠. 우리가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너시아를 만들 때는 유기금속 시약을 만들 때는 뭐가 되나? 절대적으로 뭐를 이와 같은 H가 있는 알코올 계통의 용매라든지 그 다음에 CO2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뭐가 되나요? 용매로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거하고 반응을 해버리니까 다른 거하고 반응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약들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렉트로 파일이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뉴클리어 파일로. 우리가 어떤 경우도 그런 거 못 봤잖아요. 일렉트로 파일은 일렉트로 파일, 뉴클리어 파일은 뉴클리어 파일이죠. 그런데 일렉트로 파일이 절대적으로 뉴클리어 파일로 바뀌는 그러면서 역전되는 경우죠. 그런 반응들이 유기금속 시약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리튬이나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나 카파가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다이에셀이스를 사용을 해주는 것은 이와 같이 다이에셀이스를 사용을 해주는 것은 뭐가 되나? 여기는 비공유인자상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공유인자상이 있죠. 우리가 이곳을 정확하게 그려주게 되면 뭘 해주면 되나? C에 H3에 00 마이너스에 Mg 그 다음에 플러스에 BR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나? 플러스 전자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크라운 이스처럼 이와 같은 다이에셀이스에서 전자를 안쪽으로 밀어넣어주게 되면서 뭐가 되나요?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솔번트가 뭐를 만들어지는 유기금속 시약을 특히 그리나드 리어전트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용매가 바로 이와 같은 이스 타입의 용매라는 거죠. 그래서 용매를 사용한다면 주로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다이에셀이스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DHF죠. 테트라하이드로퓨렌 DHF. 그죠? DHF도 좋은 용매가 되는 거고 공통점은 둘 다 O에 H가 안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반응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반응만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와 같은 리튬을 쓰는 방법을 리튬을 만들어서 아까 만들었죠? 자, 리튬을 만들었는데 리튬을 만드는 방법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이죠. 리튬은 또 주기율표상에서 보게 되면은 수리이죠. 전자를 한 개만 주면은 자기는 끝이야. 이게 전자를 한 개를 주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뭐가 되나? C하고 BR, C하고 CL. 이게 좀 뭐가 사이가 안 좋지. 한쪽은 전자를 많이 끌어당기고 한쪽은 끌려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는 거는 니라는 거야. 내가 전자를 하나 줄게. 너희도 하나씩 나눠 가지라고. 뭐 그 안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전자를 줄 테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전자를 줬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전자를 받았으니까 요거 한 개 받고 여기서 한 개 받고 이쪽에서 둘이서 나누면서 한 개 받고 하면은 뭐가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
할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기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리튬은 뭐가 되나? 나는 전자 주는 게 좋아. 그렇겠죠. 전자를 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알킬 리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알킬 리튬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 리튬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두 개를 2당량을 집어넣어줘야 반응이 간다. 그 말이죠. 여기서 한번 써있죠. 다음 여기서 한번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알킬 리튬을 만들었어. 그럼 카파 리어전트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카파를 바로 집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만들어주나요? 이와 같은 알킬 리튬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카파 아이오다이드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리튬과 요 사이가 자 이런 경우가 있게 되겠죠. CH3에 그 다음에 Br 그 다음에 CH3에 리튬 아니면은 CH3에 CH3 이게 결합이 가장 강한 결합이 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좀 더 느슨한 결합이 될 것이고 왜? 여기가 전염성도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그죠? 이쪽으로 끌려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봐서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한 이런 공유결합 형태는 아니지만은 여기가 뭐가 되나?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돼가지고 있는 상태로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공유결합 형태는 아닙니다. 공유결합성을 약간을 띄기는 띄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가 되나? 요 사이에 밀고 들어가는 것이 카파 아이오다이드가 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파만 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카파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 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파 하나에 그죠? 이와 같은 알킬 리튬이 두 개가 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카파가 알킬 그 다음에 리튬 플러스 그 다음에 리튬 아이오다이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메슬 리튬에다가 2당량의 메슬 리튬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파 아이오다이드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리튬 다이 메슬 큐프레이트와 그 다음에 리튬 아이오다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CH3 카파, CH3 카파. 그런데 이것은 CH3 마이너스, CH3 마이너스나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단지 큐프레이트를 만들 때는 먼저 뭘 하나요? 알킬 리튬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알킬 리튬 2당량에다가 큐 플러스 아이오다이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시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경우도 C-가 되죠. 그 다음에 메탈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냐면은 아세틸렌 화합물에다가 이 아세틸렌 화합물에다가 소듐 아마이드 같은 어느 정도 강한 염기를 넣어주게 됩니다. 강한 염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염기가 무슨 H를 여기에 있는 H를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떼낼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pKa 값이 여기에 있는 H가 한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되면은 소듐 아마이드만 되더라도 충분하게 이 H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나요? 여러분들이 암모니아의 pKa 값을 보게 되면 한 35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뭐로 만들었나요?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NH2- NH- 로 만들어서 그럼 뭐가 되나? 짝산 짝연기 개념에 의하면 이것은 아주 강한 연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연기는 요 정도 pKa가 25 정도 되는 이런 것도 떼낼 수가 있어. 그럼 뭐가 돼? 이거 떼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아세틸라이드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C-에 Na+가 있는 그래서 오게노 소듐 컴파운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메슬 리튬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리튬 아세틸라이드를 만들어 넣어주게 되는 것이고, 에스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라든지는 그리나드 리에전트를 넣어주게 되면 뭐가 되나, 여기가 마그네슘 아세틸라이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런데 여기서 H가 한번 요 C-가 H를 한번 잡았어. 잡고 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pK 값이 얼마 되나? 요거 하나 떼는 데는 안 떨어지는 거죠. 결코 안 떨어져. 그럼 계속 한 반응이 한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게노 메탈릭에서 유기, 오게노 리튬, 오게노 마그네슘, 오게노 카파,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오게노 소듐, 오게노 리튬,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화합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경우죠. 근데 열심히 만들었어. 그럼 뭐가 되나? C-에 리튬은 물이 있으면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형태로 반응이 가동하게 되는 거죠. 물을 원하면은 이와 같은 CH4를 원하면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원하지 않으면 물이나 다른 CO2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 한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반응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번에는 이걸 만들었어. 근데 이와 같은 메탄올을 집어넣었어. 그럼 이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원하면 이렇게 만들면 돼. 원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OH가 있는 용매를 사용을 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N부틸 리튬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하고 반응시켜주면 이건 시간 중복계죠. 그냥 이거는 되고, 이것을 오히려 쓸 때가 있으면 이제 쓰는 거죠. 이것을.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 시약을 만드는 다음에, 자, 어떤 상황이 되나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딱 보면은 딱 되나요? 아, 일렉트로파일을 뉴클로파일로 만들었구나. 됐죠? 인생이 역전되었구나. 그러고 나서 뭘 하나요? 물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 뭐가 되나? 반응을 해줄 수가 바로 100% 반응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다른 걸 반응시켜주게 되면 여러 가지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지금까지 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오게노메탈릭 유기금속 시약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작용기를 뭐가 되나? 트랜스포메이션,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작용기를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작용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을 뭘로 바꿔주나요? 알코올 화합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세틸 할라이드나 에스테르 화합물을 뭐로 되나? 키톤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반응 메커니즘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치겠죠.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지. 그 다음 단계에서 물을 넣어주게 되면은 알코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어떻게 되나?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됐죠. 쳤어. 치죠. 그런데 다시 내려갈 자리가 있죠. 그러면 내려오면서 여기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되든지 한 번 더 반응을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줄 수 있는데, 뭐가 되나? 우리가 키톤, 카르보닐 그룹을 알코올로 바꿀 수 있다. 아니면은 아세틸 할라이드를 키톤이나 3차 알코올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도 한 가지고, 한 가지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카르보닐 펑셔널리티를 뭐로? OH, 알코올 펑셔널리티로 바꿔줄 수가 있다. 아니면은 에시드 할라이드 펑셔널 그룹을 뭐가 되나? 키톤 형태의 펑셔널 그룹으로 바꿀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펑셔널 그룹을 뭐가 되나? 트랜스포메이션 해줄 수 있는 반응들이 된다. 거죠. 자, 이번에는 아까 이와 같은 시약들이 만들어졌을 때 물도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CH3, OH, 이게 H가 있는 것들도 안 된다 했죠. 또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뭐라고 했나요? CO2라는 말을 한 2번이나 했을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CO2도 안 되는 거죠. CO2도.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에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CO2는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한 가지 갖다가 뭐 다른 반응이 없죠. 그럼 OH 되면은 이게 산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카르복실베이스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카르보닐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도 잘 안 되겠죠. CO 이런 건 CO2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유기금속 시약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를 잘 열어가지고 알코올을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모든 반응은 뭐가 되나?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워크업 단계가 필요해요. 왜? O-를 바꿔줘야 되니까 OH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유기금속 시약을 우리가 카르보닐 그룹에 어떻게 넣을 수 있겠는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새로운 결합을 만들 수 있다. 자, 정리를 하면 있습니다. 이거죠. 당연하죠.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가 C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C 마이너스는 100% 여기로 가는 거죠. 100% 여기를 가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럼 다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형태로 반응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나? 이런 반응은 카르보닐 그룹의 유기금속 시약은 뭘 잘한다? 뉴클레오필릭 에디션을 잘한다. 뉴클레오필릭 에디션을 잘한다.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세요. 그레나드 리에전트를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시키는지도 지금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반응을 시키고 보니까 뭐가 되나? 이와 같이 포르말데하이드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가 H, 그 다음에 R, 적어도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형태. 프라이머리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고, 이번에는 여기에 알킬 그룹이 있는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똑같은 반응을 시켜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한 개가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나? 알킬, 뭐가 되나? 2차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게 되면 여기가 키톤에다가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3차 알코올. 아까 뭐 했나요? 우리가 그레나드 리에전트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C와 X 사이에 마그네슘을 집어넣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그네슘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서 마그네슘에서는 뭐가 되나? 이쪽에 전자 한 개, 이쪽에 전자 한 개를 나눠서 줬죠. 그래서 자기는 Mg++가 되고 Br 마이너스를 만들어주고 이쪽에서는 C 마이너스를 만들어줬죠. 그래가지고 뭐 했나요? 우리가 일렉트로파일을 뉴클로파일로 만들어주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했죠. 그런데 에폭사이드하고 반응하겠죠. 여기서 뭐가 되나? 1차 알코올 만들까? 아니면 2차 알코올 만들까? 3차 알코올 만들까? 대단하죠. 기본적으로는 요 아이디어입니다. 요 아이디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반응을 시킬 수가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뭐가 되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C와 할라이드 사이가 결합이 엉성하니까 거기다가 마그네슘을 금속을 집어넣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해도. 실제로 우리가 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한 거죠. 그나드가. 그 시약을 보니까 엄청나게 뭐가 되나? 유용하게 쓸 때가 많아. 그래서 뭐가 되나? 1912년도에 뭐가 되나요?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 거죠. 1910년도에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1919년도, 1912년도, 그죠? 아주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었지만은 이때도 노벨상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로 어떤 과학적인 부분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고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유기금속 시약을 가지고 에디션 반응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1차 알코올, 필요에 따라서는 2차 알코올, 필요에 따라서는 3차 알코올. 이거면 되나요? 이 그룹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알코올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레나드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은 리튬 시약이죠. 리튬 시약을 가지고 카르본이라고 반응시켜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텝을 한 단계 더 나가주게 되면은 화합물이 똑같은 것 같네. 한 번 더 내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와 같은 화합물이 되는데 이 화합물은 지금 피임의학으로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많이 쓰이겠나요? 자, 이 구조를 자세히 보세요. 이 구조는 많아요. 여성 호르몬 구조하고 비슷하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뭐가 되나?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부작용이 없는 거죠. 부작용이 없고 사용해도 또 부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안 좋은 약들은 갑자기 들어와서 뭐가 되나?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분해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활성도 나타낼 때 그것이 좋은 약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구 피임약으로서는 많이 쓰이고 특히 이런 부작용이 많으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베나일 호르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뭘 만드나요? 지금 여기에서 카르보닐 그룹을 팍 해가지고 뭐를 만드나 이와 같은 알코올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게 있어야 뭐가 되나요? 뇌에 고추가 되는 거죠. 계속 이것만 있으면 뭐가 되나? 뽕나무 주세요, 뽕나무 잎 주세요 하면 안 되죠. 뽕나무 잎 한 달 먹고 나서 빨리 이게 돼야 키우는 사람도 보람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베나일 호르몬이 상당히 큰 역할을 성장 호르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뇌고치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숙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호르몬을 주면은 숙성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호르몬을 내 가지고 이와 같은 데서 애벌레에서 쉽게 이와 같은 뇌고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역할을 크게 해주는 물질이 주베나일 호르몬이고 이 호르몬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나트리 에전트를 사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